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기 파트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자기장이 생긴다가 포인트. 그럼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자기장이 있다. 지금 전류 엄청 흐르죠. 그렇죠. 주변에 자기장이 겁나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 들었어? 전자기파. 전류가 흐르면 좋진 않아요, 사실은. 자기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해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장이 무엇일까? 일단은 자기력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력은 사실 뭐 엄청나게 정의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자기력은 그냥 우리가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장은 뭐냐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이야기해요. 공간이야, 공간. 자기장은 공간이에요, 공간.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있을 텐데,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지금 자침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나침판을 의미하는 거야. 네. 자, 나침판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늘이 있는데 여기 N극이고 S극이야. 그러면 지금 N극은 왼쪽을 가리키지. 네. 그러면 왼쪽의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자기장 방향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에서 출발하나요, 자기장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조그맣게도 돌고 크게도 돌고.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했었어? 여기다 자석에다가 뭐 했어? 철가루 뿌렸지. 그러니까 철가루 개념인데. 맞아. 그 철가루 뿌리면 진짜 신기하게 이 모양이 나와. 맞아요. 그래서 나똥가지 모양으로.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 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장은 눈에 안 보여. 그렇죠? 자기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 철가루를 뿌린 거야. 그렇죠. 그럼 철가루 보면 눈에 보이잖아. 네.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철가루를 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네. 그게 자기력 선이야. 말 그대로 자기력을 선으로 표현한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저걸 표현한 이유는 방향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표현한 거야. 그냥 눈에 보이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선이야. 연속적으로 이은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어지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촘촘할수록 센 건 아시죠? 그렇죠. 아마 좀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그 자기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류의 어찌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선 혹은 도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도선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도선도 있어. 코일 형태로 돼 있는. 그치, 코일도 있고 원형도 있어. 그래서 총 세 가지: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총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직선 도선인데요. 자, 별거 없어요. 오른손 펼쳐서 직선 도선에서는요, 엄지가 전류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N극. 그치? 아니, 전류 방향. 맞아요. 자, 봐봐. 이거랑 네. 요거랑 직각이지. 그렇죠. 바뀌어도 상관없어. 바뀌어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야. 편의상. 네. 편의상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류 방향이고 요게 자기장 방향이야. 전류가 이렇게 밀고 가면 자기가 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반대로 해도 맞긴 하거든.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 연기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전류가 너무 좁아놨잖아. 그치. 안 보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로 전류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예. 이해갔죠?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흘러.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리면 네. 이렇게 말리죠? 그렇죠. 그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설정하면 되는데, 그럼 나치판을 두게 되면 이쪽으로 N극을 가리키고 있고, 네. N극이 일로 가리키고, N극 일로 가리키고, 이렇게 돌아가요, N극이. 네. 그러면 위에서 이제 바라보게 돼. 위에서 바라봤어? 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전류 방향을 바꿨어. 뭘 바꿨다고? 전류 방향.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어요. 얘는 만약에 시계 아래로 방향. 간다면 시계로 가겠죠.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 보시면 돼요. 반시계라는 것도 외워놔야 되나요? 그거네.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외우기보다는 한번 상상해서 한번 봐봐. 반시계라는 게 보여야 돼요. 아 그렇네. 보여. 안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은 이미 했어.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으로 했으니까 오른나사야. 자, 그러면 세기도 해야 될 거 아니니? 네. 세기도 별거 없거든요. 우리가 B라고 쓰면은 이건 자기장이라는 뜻이야. 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영향을 줄 건데 첫 번째 영향 주는 게 뭐냐면 전류세기야. 전류색이 비례하고. 그치.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렇죠. 그럼 전류가 세면 자기장도 세겠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류에 비례하고 두 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 뭐이면 당이 약해질 테니까. 그렇지. 근데 좀 차이가 있어. 전기력 있죠, 전기력. 예.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야. 그렇죠. 근데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야. 얘 또 제곱이 아니네.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 이게 섞어져 나오면 너네가 실수로 전기력을 구할 때 거리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자기장도 거리 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앞에서도 그게 좀 전화형이 나왔으니까 이게 앞에. 그래서 섞여서 나와 어차피 시험 나오면. 생각보다 전화형은 내가 이게 아니라 화학이었잖아. 이해 갔어요? 예 일단.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이게 너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실제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자, 보여드리죠. 자, 우리가 전선 자체가 이렇게 위로 흐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A라는 입장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자,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들어가잖아. 네. 그럼 만약에 이쪽의 입장에서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나오는 걸로 표시하고 네. 얘는 들어가는 걸로 표시해야 돼. 예. 자, 그럼 나오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화살을 쏘는 걸로 생각하면 돼. 네. 자, 들어가는 거지. 네. 화살에 똥구멍이 보여 안 보여? 보이나요? 이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얘는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화살의 아까 앞에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X가 들어갔다는 거고 점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너가 어쨌든 봐야 되는 게 X자로 하는 거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수직으로 들어간다. 수직으로 들어간다가 X자. 그리고 동글뱅이가 수직으로 나온다. 알겠지? 네. 이걸 알아야 돼 먼저.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최대한 내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정확히 가야 되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우리 앞전에 전기력 했어 안 했어? 했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자, 부호가 똑같으면 네. 이 가운데 영역은 전기력이 0인 구간이 있다 없다? 없죠. 있다. 아 그렇네. 있네요. 까먹었지? 있네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랑 같은 부호기 때문에 밀죠. 그치, 서로 밀든지 서로 땡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땡기고 밀 거니까 0인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야. 네. 분명히 0인 구간이 있어. 네. 근데 무조건 다 0인 구간은 아니고요. 0이 아닌 곳도 있어. 네. 왜냐면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누가 되게 클 수도 있고 누가 되게 작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부호가 다르면 자기장의 0인 구간은 없죠. 여기 그치 가운데는 없고 바깥에. 바깥에 양쪽 끝에는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같은 플러스고 같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자기장으로 따지면은 전류 방향이 똑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력과 자기장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네요. 네. 그러면 볼게요. 네. 지금 이 전류가 네. 요 A에 영향을 주고 싶어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면 합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우리 전기력 합성한 것처럼, 맞지? 예.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이야, 맞지? 그렇죠. 그건 전기력을 따지면
같은 전하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같은 전하의 부호처럼 가운데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영역의 어딘가에는 네.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겠지. 합성 전기력이 0인 것처럼 예. 합성 자기장이 0인 구간이 분명히 있겠지. 그렇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일단 거리는 똑같아 달라. 똑같네요. 근데 전기 전류가 똑같아 달라. 똑같다는 전제야. 여기 지금 똑같다는 전제가 써 있어야 돼. 여기 있다. 그렇네. 똑같은 전제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자기장과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자기장은 일단 크기는 똑같아. 그렇겠죠. 근데 거리는 반대야. 네. 그럼 상쇄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A는 0이야. 그렇겠네요. 이해가 안 가? 얘가요. 이렇게 하는 거겠지. 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류 똑같다. 네. 이번에 B가 영향받는 합성 자기장을 구하고 싶어. 예. 그러면 얘랑 부호가 똑같아. 그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보겠다라는 거잖아. 그런 거죠. 그러면 얘는요.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방향하고 네.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방향은 똑같아요. 그럼 합산해야죠. 합산해서 그치 더하는 거지. 빼는 게 아니야. 네. 그럼 방향을 질문하면 한 놈에 대해서 자기장 방향만 결정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죠. 굳이 뭐 더해가지고 이거 같은 방향 이렇게 보실 필요 없잖아. 네. 그러면 방향을 따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합성해도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도 합성이야. 그럼 그 두 개는 다 합성이야. 네. 들어가겠죠? 네. 자, 그러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에 대해서 자기장을 합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해갔어요? 네. 자, 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B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예. 한 도선에서 직선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 네. 자기장은 전부 다 B라고 보자는 이야기야. 그렇네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 녀석이 얘한테 영향 주는 거는 B가 되겠지 일단. 그렇죠.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는 원래는 B였다가 3분의 B가 되겠지. 왜냐면 그럼 3분의 4B가 되는 거야. C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방향은 들어가는 거고. C는 그럼 C도 똑같이 방향이 들어가는 거다. 4분의 B 플러스 2분의 B. 그렇지. 아우 똑똑한 친구. 잘했어요. 끝났어요. 청년. 청년까지는 아니고요. 똑똑한 학생. 이해 갔어요? 예. 요런 게 추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전기력에서도 우리가 조금 했던 것처럼 추론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추론이 나와요. 쌤이 말했듯이 지금 보시면은 전류가 세기는 일단 달라. 예. 거리가 적절하게 다 나와 있어. 네. 근데 쌤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I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D도 표현 안 해요. 숫자만 보시면 되겠지. 네. 어차피 비율로 따질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B를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야 방향을. 네. 자, A는요 요 전류가 영향도 주고 얘도 영향을 주는데 지금 A하고 B는 같은 전류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력으로 따지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왼쪽 영역인 거야, 맞지? 그렇죠. 그러면 같은 부호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역은요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무조건 합력은 더하기가 되는 거야. 네. 같은 방향일 거고. 그 하나만 따져도 방향이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올리면 되는 거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서 나온다. 나와 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럼 B는요. 서로 같은 방향에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싸우죠. 근데 거리가 똑같아 달라. 얘도 똑같지. 똑같죠. 근데 전류는 얘가 더 크지? 그럼 얘 영향이 더 큰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싸우더라도 이기게 되면 얘가 이기는 거지? 네. 그 얘에 의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네. 그럼 나오겠죠? 네. 맞다. 나오는 방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억력은 맞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틀리고요. 네. 그러면 C점에서 자기장이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예. 자, 이거는 대략적으로 따지면 돼요. 네. 따져볼게요. 자, 그냥 수치로 갈게요. 이 부분은요. 이것도 더하기가 될 거예요. 네. 자, 거리는 1이고요. 이건 1이기 때문에 이건 1 더하기 맞죠? 네. 이거는 3분의 2가 되겠죠? 네. 오케이. 건드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같은 경우는 싸우죠? 예. 싸우니까 요 놈에서 이 놈을 빼면 되겠죠? 예? 이 놈에서 이 놈을 빼야지. 왜 싸워요? 싸우잖아. 안 싸워? 같은 C에- 방향이잖아. C에서요? 아, B. 아 B요. B 싸우죠. B는 싸우지. 네. 싸우는데 같은 거리라고 고정했고 전류가 얘가 쓰니까 이놈에서 빼야지. 예. 그러면 1분의 2에서 1분의 1을 빼니까 그냥 1로 보면 되고. 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같은 방향이라도 더하면 되지? 예. 그러면 1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더 크지 않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가 가장 크다라고 해서 디귿이 맞기 때문에 5번 이렇게 합니다. 뭐 숫자를 도선 자체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지금은 그런 상태야. 그럼 하나만 더 알아도 도선이 이렇게만 있지 않고요. 이렇게만 있지 않고요. 이렇게도 그려져요. 와. 다양하게 그려져요. 어차피 그려봤자 거리로 하면 돼. 거리는 수직거리야.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수직거리로 하시면 돼요. 예. 피타고라스도 쓰겠죠? 그렇게도 나와요. 수능 문제 나올 수도. 자, 볼게요. 일단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 수직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려줄 거예요. 네. 근데 뭐 여기서 쫙 읽어보게 되면 일단은 전류는 I고요. 이 I로 이미 알려줬어. 예. 됐어요?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뭘 알려줬냐면 P에서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P에서 자기장 방향이 이거래요. 이 자기장 방향은 뭔 뜻이야? 요놈에 의한 자기장 방향과 B에 의한 자기장 그렇지, 방향이 둘 다 얘기를 해쳐야 돼. 뭐 이렇게 뭐 싸우든 어쨌든 같은 방향이든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딱히 여기서 뭐 대단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기. 자, 일단 얘는 확실한 건 전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어떻게 주냐면 빙글빙글 돌아서 위로 올리게 만들 거야.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요놈에 의해서는 위로 올릴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놈. 자, 그런데요. 이 녀석이 같은 방향인지 얘랑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지 반대인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걸로 진행을 한다면 싸우겠죠. 그치, 이거는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인데 거리가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면 요놈에 의해서 전류가 더 세니까 요놈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방향이라면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 그렇지.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괜찮아요? 예. 그러면 방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가운데 영역이란 얘기는 요놈에 의한 방향과 요놈에 의한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건 알겠죠? 네. 그걸 자꾸 익숙해져야 돼.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 방향 알았고 아마 크기를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A와 똑같지가 않아요. 괜찮죠? 네. 자, 자기장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따지자. 자, P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산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1분의 1라고 하시고 얘는 1분의 2라고 하시면 되니까 얘는 몇으로 본다? 3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부호가 지금 방향이 다른 상황에서 반대 양쪽이라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1이겠죠. 그럼 이거 따져봐야겠죠? 자, 이 녀석은 1분의 2니까 2 정도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3분의 1.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빼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3분의 5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5랑 3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P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질문하고 있는데 네. 자, 이 녀석은 위로 가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얘는 얘가 이기기 때문에 이 녀석 누가 영향을 준 거야? 얘 이거는- 때문에. 그럼 들어가고 맞죠? 네. 이렇게 되니까 내려가는 걸로 결정이 되겠죠? 네. 얘는 아래쪽으로 자기장 방향 결정.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은 네. 2번. 니은은 네, P랑 Q를 비교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A와 B는 극이 달랐기 때문에 네. 사인은 어차피 합산이고 Q는 뺄셈이니까 그냥 P가 더 크다 해도 맞지 않나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합산이라서 얘는 방향이 이미 합산을 할 필요 없어. 그냥 결정됐어. 근데 이 녀석은 네. 요 놈이 영향 주는 거와 저 놈이 영향 주는 것 중에 네. 누가 더 센지는 판단해야지. 근데 그렇죠. 판단해야 돼. 네. 무조건. B가 더 크겠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거지. 얘는 거리가 1이잖아. 네. 근데 쟤는 거리가 3이잖아.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거리 입장에서는 쟤가 더 약간 좀 영향이 좀 덜 가겠지. 그렇죠. 근데 전류가 그 거리를 거의 거리가 3배 차이잖아 어찌 보면. 뭐 6이라면 그치. 6이라면 얘가 더 센 거기 때문에 방향이 또 반대로 바뀌어. 같은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러면 같아지는 거지. 0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0이 아니지.
얘는 0이구나. 3배로 네. 저기 하니까 어쨌든 간에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튼 따지긴 해야 된다. 따지긴 해야 된다고. 안 따지면 안 돼. 무조건 나 따라가면 따지고 안 한 돼. 건 아니긴 했어. 그래서 따져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알겠죠? B가 A고요. B고요. C입니다. 네. 별거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류를 체크 한번 해볼게요. A 전류 I0 네. 아래로 내려가고요. C 전류 똑같이 I0 그렇죠. 얘는 오른쪽 가고 있어. 이제 B는 방향도 모르고 전류 세기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얘가 포인트야. Q가 어디다? 0이다. 자, 그럼 Q 입장에서는 일단 전류를 알고 있고 방향도 알고 있는 A하고 C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A 입장에서는 Q는 거리가 이거 한 칸이죠. 근데 C 입장에서도 몇 칸이야? 한 칸이죠. 오케이, 일단 거리는 다 똑같아. 네. 자, 그럼 볼게요. A에 의해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C에 의해서 자기장 어때? 나오는 거죠. 네. 둘 다 똑같이 나오네. 네. 그러면 그거를 수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i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1이라고 적지 않고요. i 제로라고 적을게요. 아니 1이라고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아예 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럼 거리는 똑같고 같은 방향이니까 일단 나오는 걸로 확정됐어. 네.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나오는 걸로 확정됐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나온다라고 할 거냐면 1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두 개 합산해서 이만큼 난다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B가 B에 의해서 자기장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들어가게 해줘야겠지. 그렇죠. 그럼 들어가게 해줄 거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요. 네. 들어가죠? 네. 내려가네. 그렇죠. 오케이. 일단 전류 방향은 아래야. 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예.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라고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 일단 틀리고요. 예. 그럼 얘가 거리가 이만큼이잖아. 그렇죠. 음. 구해야죠. 그러면은 2분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2를 해야 되니까 4만큼이지. 그렇죠. 그럼 4i야. 근데요 C는 자, 지금 가가 있고요. 치킨인 거 맞아요? 가가 있고요. 네. 나는요 지금 가에서 한 상황에다가 가는 유지야. 가가 요놈에 영향 주는 방향은 유지. 네. 거기서는 얘를 추가한 거야 그냥.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다 필요 없고요. 뭐 그냥 여기서 보시면 요게 포인트예요. P. 자, P가 2B. 네. 자, 일단은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겉으로 봤을 때는. 네. 얘도 2B야 일단 나오는 걸로.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해서 2B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이 가운데가 몇 B만큼인지를 따지면 돼요. 네. 근데 바깥에가 I고 얘도 I야. 그렇죠. 그러면은 바깥에는 지금 반지름이 2고요. 예. 얘는 반지름이 절반이야. 그렇죠. 2배 가깝지. 네. 그럼 2배 세겠지. 그런데. 그래서 4B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4B만큼이죠? 네. 그럼 4B니까 이렇게 전류 방향이 있을 거니까 네. 들어가는 걸로 4B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가요? 가네. 그럼 결국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우니까 일단 2B는 확정됐죠. 네. 자, 싸우고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들어가는 거죠? 네. 수직으로 들어간다. 저들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개념하고 끝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원형이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내가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종이가 있었어. 예. 근데 여기 구멍 뚫린 거야. 빵! 빵! 그래서 중간에 뚫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형이 되는 거야. 빵! 쫙! 이렇게. 뚫은 거 알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직선 도선이야. 네. 여기 입장도 직선 도선이야. 그렇죠. 사실은 여기 입장에서도 직선 도선이야. 맞죠.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일로 간다고 했을 때 네. 자, 요놈에 의한 직선 도선에 의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요놈에 의해서 나침반 도면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이 안쪽 이게 N극. 됐어요? 네.
그러면 요놈에 의해서도 내리니까 안쪽은 이렇게도 N극, 이렇게 N극, 이렇게 N극, 이렇게 N극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놈에 의해서는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N극. 네. 그럼 역시나 이렇게 N극. 네. 자 그러면 이 가운데는 존나 세게. 존나 세겠지. 그렇지. 이해가 안 가? 이게 가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게 원형 전류예요. 한국 간단하네. 그럼 우리가 뭘 판단하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안쪽에 있으면 네. 굉장히 세요. 그렇겠네. 이해가 안 가요? 가네. 자 그러면 이걸 솔레노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이제 이거는 뭐 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반지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반지름인 거예요. 반지름 짧을수록. 왜? 반지름 짧다는 얘기는 도선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이번에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코일처럼 도선을 감은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대충. 네. 됐어요? 되게 플라. 아. 약간 금수철처럼 생겼죠? 플라미죠. 이해갔어요? 네. 그럼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도선 자체가 뒤로 말려 이렇게 네. 그러면 전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말리면 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말리면 뒤에서 앞으로 말리면 이렇게 말아주면 된다고.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했어 네. 이거는 앞으로 해서 뒤로 말리면 이렇게 감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뒤로 말리는 거. 뒤로 말렸다. 그렇죠. 앞으로 말렸다. 이렇게 만든 거니까 아. 이게 N극. 근데 물론 이건 전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뒤로 말리면 이렇게 엄지가 여기 가르치지? 네. 이게 N극이야. 그렇죠. 이게 S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뒤에서 앞으로 말리면 이게 N극이고 네. 이게 S야.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일로 흐르는 거하고 일로 흐르는 거는 방향이 바뀌었지. 네. 그래서 N극과 S극이었다면 바뀌어서 N극과 S극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까 말했죠? 전류가 바뀌면 자기장망이 바뀐다.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만약에 흰색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N극에서 나와서 S극 가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나침판을 두게 되면 이쪽은 나침판 네.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에요 지금. 네. 나침판 두면 알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도 보여야 돼. 네. 연결하면 돼 그냥. 근데 얘는 졸라 세겠지. 아니니까. 그렇지 안쪽이라서. 원형 전류가 겁나 많은 거잖아. 졌다가 네오디우자가 싹 뛰고 던지고 존나 빨리 걸릴 거야. 배그라고 생각하면 피 겁나다는 거 알겠죠? 배그 자기장. 아. 그거야. 8페이지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세기겠지. 솔레노이드는 세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네. 자 I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세요. 전류가 셀수록 강하다. 괜찮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N이 중요해. 코일수. 이거는 가문수거든. 네. 자 그냥 가문수 아니야. 단위길이나. 그렇지.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여기가 있었어. 네. 얘는 길이가 5cm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여기 가문수 있지 가문수. 그렇죠. 가문수가 10개를 감았어. 이해가요? 네. 근데 얘는 5cm, 얘 10cm예요. 네. 근데 가문수가 20개야.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너네 옛날에 가문수 했다면 가문수만 봤어. 길이 안 봤어.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죠. 왜 그렇지? 왜냐면 길이가 같다는 전제에 나왔으니까. 근데 애들은 가문수만 기억해요. 길이도 생각해서. 단위길이가 포인트네요. 마치 어떤 느낌인 줄 알아? 밀도 느낌이야. 맞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 중학교에서 한번 도전했었잖아요. 예. 촘촘하다, 밀도 있다 하다 그거. 맞아. 코일. 밀도라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가문수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밀도에서는 기준치의 부피 안에 질량이 얼마큼 있냐. 그게 밀도죠. 네. 이것도 밀도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쌤은 공식을 아예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길이분의 가문수로 하세요. 이게 n이에요. 맞는 말이죠. 알겠어요? 네. 볼게요. 네. 내부 자기장 방향이 같냐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앞으로 오고 얘도 뒤에서 앞으로 오죠. 네. 그러면은 이게 맞춰질 거니까 이게 서로 부호가 다를 거야 이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리지. 네. 그럼 여기는 N극이야. 예. S극이고. 됐어요? 네. 말리지. 네. 그럼 N극이고.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럼 서로 땡겨 안 땡겨? 땡기죠. 땡기죠. 그렇지. 그 내부 자기장 방향은 똑같겠지. 그렇죠. 당연하지. 같은 왼쪽은 S고 오른쪽은 당연한 N이니까. 말이죠. 그렇지.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기장 세기를 질문했으니까 일단 볼게요. 전류는 똑같아 일단. 그렇죠. 길이도 똑같아. 근데 코의 강수가 그렇지. 이 새끼가 더 촘촘해. 2배로. 비가 2배 더 강하겠죠.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죠. 전류 색이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답변은 아닙니다. 네. 자, 뒤는 틀리고요. 뒤에 맞아요. 자, 끌어당기는 힘이다 맞죠? 네. 인력이다.